안녕하십니까. 그 우리 작가님이면서도 기자분인 기자 지금 하시는 김지은 뭐라고 부를까요? 작가님이라고 부를까요? 기자라고 부를까요? 네, 기자가 듣기 좋은데. 아, 기자. 우리 김지은 기자분을 하여튼 모시고 제가 할게요. 손톱 밑 가시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김지은 기자님 통해 갖고 지금 프로그램 명을 정했는데 먼저 제 1화 본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손톱 밑 가시라는 건 뭐 되게 사람들은 아시는데 네. 이번 프로그램 명을 손톱 밑 가시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손톱 밑 가시, 그러니까 손톱 밑에 이제 가시가 박혔을 때는 상당히 신경 쓰이고 껄끄럽고 아프고 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게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일들이 제주에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하나 맡아서 또 이렇게 재밌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해서 그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뭐 이 말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네. 손톱 밑 가시 제가 어쨌든 직격인 풍이 난다? 좀 강력한 그 기운이 있다는 느낌이 들하고 상당히 좋은데 네. 손톱 밑 가시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건데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떤 호스트로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일간제주 TV에서 제가 진행을 한번 맡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진행을 하지 말라는 하늘의 뜻인지 아니요, 진행할 겁니다. 그래요? 무섭습니까? 아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이야기들을 짚어내고 또 이것을 풀어내면서 이야기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 정하기 전에 그 김진 기자님께서 상당히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의 뭐 아동 이런 쪽에 제가 상당히 문외한이거든요. 정치 쪽은 나름대로 자신 있는데 이런 쪽은 상당히 모르는데 뭐죠?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에 통과시킨 출생통보제, 보호출신제 전혀 제가 좀 모르는 내용인데 먼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출생통보제는 그냥 말 그대로 출생을 통보한다. 누가? 병원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이제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병원에서 낳았지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을 그림자 아이 또는 유령 아이라고 칭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보호도 못 받게 되고 또 이런 사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망하는 사건에 사고들이 있어서 여야가 진짜 한 번의 의견 없이 이 출생통보제와 출생통보제를 이제 여야가 다 합의가 되어서 이제 통과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럼 이 출생통보제에 조금 더 부합하는 보호출산제, 그러니까 산모가 병원을 찾았을 때 이걸 비밀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거 아이를 못 키웠을 때 아이를 키우게 하는 게 제일 목적이지만 그러면 나라가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보호출산제랑 출생통보제가 이제 시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솔직히 뭐 특정 뭐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되게 보면 뭐 여중생 여고생들이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뭐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어쨌든 국가에서 이걸 산모하고 아이를 어쨌든 보호해주겠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산부인과에 방문한 산모들만 해당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모든 출생의 99.5% 정도가 지금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산부인과가 아닌 이제 병원 밖 아이들이라는 건데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떠한 제도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산부인과에서 만약에 이게 지자체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이거를 심평원에 정보를 전달하는 상황이라면 너무 심평원이 뭐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라고 줄여서 심평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말해서 이제 제도를 전달하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이게 외국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산부인과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게 요즘 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마치 뭐 얼굴도 안 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법이 여야의 합의로 예. 진행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시급하다. 그럼요. 그분들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한다는 네. 아주 1%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러면 이 법이 시행이 언제부터죠? 이제 오는 19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19일이면 7월 19일? 네, 예, 맞습니다. 예. 금요일이죠. 예. 그때부터 시행이 되고 그전 6월 달에 시범으로 운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산부인과의 불만이 지금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근데 이게 언론에 왜 이렇게 안 나왔죠? 아직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불만이 이제 목소리를 타지를 않았던 것 음.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19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직원을 고용을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분명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의협 분쟁 진행 중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예.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맞습니다. 잠깐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는가요?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뭐 독일도 그렇고 독일과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많이 따라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독일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산부인과에서 아이 출산을 하면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되는데 독일은 미혼모 출산 제도가 1,800개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된 산모들은요 겁이 나기 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축복받지 못했고 이걸 숨겨야 했고, 근데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산부인과를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조금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혹시 이건 뭐 저희가 대본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죄송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이가 출산된다. 네. 이 나라에는 분명히 남자하고 여자의 부분이 있는데 예. 여자들 부분만 부각되던 이에 관련된 남자에 대한 어떤 제도적 형벌량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없고요.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아빠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너무 어려워요. 많이 그렇죠. 어렵고 그리고 만약에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이런 문제에서도 지금 많은 걸림돌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아마 이게 추진되면서 예. 뭐 제도적으로 보완되는 사항이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만 이게 정말 성공한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상당히 너마들 산이 많고 네. 그러다 보는데 앞으로 뭐 법이 예. 계속 뭐 개정이 되거나 이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나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산부인과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요. 솔직히 정부가 인력과 예산을 지금 투입해서 지금 직접 등록하는 방향으로 조금 턴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미국 대부분에서는 이제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이 지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서 국가 시스템에 등록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방법들을 조금 많이 살펴보신다면 분명 해결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더 중요한 건 제가 2021년경에 그 한부모 지원에 대한 논평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논평 하나를 내기 위해서 이제 한부모 토론회도 상당히 많이 참여했고요. 또 한부모도 직접 찾아가도 봤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두 아이를 계획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 무슨 띠를 낳겠다까지. 네. 오. 근데 그런 제가 철저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산후조리 일주일하고 일터로 나갔는데 일주일밖에 안 하고 일터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울고 있어서 밤새 저는 또 잠을 못 잔 상태에서 또 출근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내 평온했던 마음도 거의 악마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이 혼자 키우는 엄마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한부모 사각지대 문제를 지금 가장 절실하게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화를 예. 이렇게 손톱 밑가시의 일화를 이 문제를 다뤘던 이유가 있겠죠. 시급성. 예, 7월 그렇습니다. 19일 날 진행되니까 먼저 알려야 된다는 시급성과 함께 또 저는 솔직히 말해 제주도 차원에서 우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레일로 모든 통행로를 다 막아두고 이걸 넘으면 처벌이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길을 만들어서 통행을 일단 확보해 준 다음에 그 후에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사회가 모두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음. 탁상적인 거 절대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혼모 그분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토론회나 강연장 이 모든 거를 다 조합해서 계속 겪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겪어보지 않은 일은 그 누구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누구도 그분들의 마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톱 및 가시를 겪어본 그분들만이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가슬거리는지 또 이게 자꾸 신경이 가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그분들이 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출산이 아픔이나 이런 건 남자분들 잘 모른다고 해갖고 제가 아는 누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가 했던 치질이나 치루 수술의 100배라고. 이제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 요즘 워낙 그 저출산, 예, 뭐 맞습니다. 고령화도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말로는 한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저출산 문제에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예, 예. 솔직히 원하지 않는 임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없었어야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왜 이제야 됐는지 참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가 그러니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인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정부의 이제 저출산 예산 40조 원이 이제 좀 1% 정도만 솔직히 이쪽에 인력하고 예산만 확보를 한다면 출생통보제에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산부인과의 이제 시스템을 좀 확고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우리 김지은 기자님께서 지금 합창 연습 중에 지금 와셔갖고 화장을 진하게 하다 보니까 이 발음도 그렇고 상당히 그 뭐라죠 경직된 표정으로 지금 말하고 계신 이유는 그 합창단 준비하다가 지금 방송 때문에 왔다는 사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라고. 네. 뭐 더 할 말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인데도 조금 웃기도 하고 이제 방송을 했는데 솔직히 잘 풀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제주도 안에서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9일부터 시행되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전 국민이 관심을 꼭 가져주셔야만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상당히 중요한 얘기지만은 이게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남자는 특히 잘 모를 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이런 정보가 언론에서 제가 본 기억이 없어갖고 제가 이 얘기 들어 깜짝 놀랐는데. 네. 하여튼 냉장고 영아 유기 사건은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영화도 잘 안 봐갖고. 영아. 아기를 냉장고 안에 사체를 둔 사건. 그런 영화 있었습니까? 아니 영화가 아니라 아기를 영화. 죄송합니다. 제가 귀가 좀 안 들려갖고. 네. 영화. 네, 영화를 이제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아픔으로 이제 소잃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양간을 고친 건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알려져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만 사각지대에서 이제 아까 전에 병원 밖 아이들 이 친구들도 지킬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제는. 하여튼 우리 김지은 기자님께서 이거 말씀은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솔직히 사후 약방문.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앞으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토대는 마련해졌으니까 앞으로 개정하면서 좀 더 그분들한테 더 이상 영아들이 안타까운 죽음이나 그다음 그로 인해 갖고 마음의 상처를 산모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가슴 아팠던 헤드라인 한 줄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 산채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미혼모. 이 헤드라인이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분을
우리가 국가가 직접 나서서 사회 시스템이 이미 다 갖춰져 있었다. 미혼모 센터든지 이런 곳이 정말 잘 되어 있었다면 설마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거든요. 진짜 독일과 같은 시스템이 계속 구축돼서 진짜 산부인과 의사도 사회복지사도 그런 미혼모를 계속 저희가 챙길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 이 법안은 정말 좋게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건을 얘기하면서 남성분한테 욕을 많이 먹겠지만 예. 남성분들도 그래 생활이나 여러 가지 뭐 사랑이나 이런 얘기가 나눌 수 있지만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화는 이렇게 줄이도록 하면서 자 다음 2화부터는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갈 거고요. 예. 뭐 2화부터는 어떤 식의 뭐 내용을 다루고 싶은지 한번 예고를 하시죠. 저는 지금 관광 쪽 문제도 많이 이슈화가 돼야 된다고 보여져가지고요. 그렇죠. 좀 너무 제주도 경제가 너무 안 너무 좋고 안 좋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외도에서 남편이 이제 그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다 임대. 그 임대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솔직히 외도 같은 지역 같은 데는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해안도로가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라서 그래서 자리를 많이 못 잡고 6개월이면은 가게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러면 그 안에 시스템적으로 뭐 행사든 이제 축제든 이런 걸 개최해서라도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외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 보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관광부터 시작해 뭐 정치도 다룰 거죠? 정치까지요? 너무 뭐 워낙 뭐 영향이 있으시고 뭐 하니까 뭐 전문 쪽이 이런 복지, 보건복지, 사회, 교육, 네. 그다음에 관광, 전반적인 부분 다루는 걸로 하고 2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